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냉증은 혈류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하는 이시하라 박사님의 책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생활 습관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냉증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운동이나 입욕을 해서 몸을 덮이게 되면 혈액 흐름이 좋아져서 손발을 비롯해 몸이 따뜻해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는 주된 원인은 몸의 냉증인 것이죠. 냉증은 주로 겨울에 나타나는 증상이었지만 최근에는 여름에도 몸이 차가운 사람이 늘고 있어 저체온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체온을 재보면 아무리 높아야 섭씨 36.2도에서 36.3도이며 대부분은 35도대에 머문다고 합니다. 체온이 떨어져 현대인이 냉증에 시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대인의 생활 습관과 큰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운동 부족입니다. 이 체온을 생산하는 근육이 일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1960년 이후 교통시설의 발달과 자가용의 보급, 전기 세탁기와 진공청소기의 보급 등으로 걷기와 육체 노동이 극단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체온의 40% 이상은 근육에서 생산이 됩니다. 또 근육 속에는 수많은 모세혈관이 있기 때문에 근육의 움직임이 줄어들면 체온이 떨어지며 그 결과 혈류도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식입니다. 이 혈액이 온몸에 골고루 흐르지 못하고 위에 집중하게 됩니다.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식은 냉증의 큰 요인인 것입니다. 과식을 하게 되면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혈액이 집중되며 이에 따라 열 생산량이 높은 골격근과 뇌, 심장 근육을 비롯해 위 이외의 기관이나 세포로 공급되는 혈액의 양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체온은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인들이 많이 섭취하게 된 육류와 달걀, 우유, 버터, 마요네즈로 대표되는 고지방 식품들은 과식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분의 과다 섭취입니다. 너무 많이 섭취하면 충분히 배설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의학자나 영양학자는 하루에 물을 2리터는 마셔야 한다든가 입욕이나 운동 전후에 충분히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물을 마시고 싶은 사람이면 몰라도 마시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수분 섭취를 강요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는 한방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상당한 의문점이 되겠습니다. 수분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땀이나 소변으로 충분히 배설하지 못하는 사람은 몸이 차가워지고 혈류도 나빠져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명이라고 하는 그때 한번 전 시간에 있었죠. 그 이명이라는 것도 과다한 수분 섭취로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배설이 충분히 되지 않음으로써 이 귀 근처에 있는 림프액이 과다로 이렇게 머물게 됨으로써 그 기관에 영향을 주어서 이명이라는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지나친 염분의 기피입니다. 소금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조미료입니다. 염분을 과잉 섭취하는 도호쿠,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 일본 지역입니다. 도호쿠 지방 사람이 다른 지역보다 고혈압과 뇌졸중의 발병률이 높다 하면서 염분의 섭취량을 줄이자는 운동이 일본 전역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염분 섭취량이 크게 줄어든 오늘날에도 고혈압의 환자 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뇌졸중 사망률은 확실히 감소를 했는데요. 뇌경색은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즉 염분만이 원인이 아니며 겨울철의 추위와 운동 부족, 채소 부족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방의학적으로 볼 때 염분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토호쿠 지방의 사람들은 추운 겨울을 극복하고자 염분을 다량으로 섭취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나친 염분의 깊이는 오히려 현대 일본인의 체온을 떨어뜨리는 한 가지 원인이 되어 신진대사와 면역력, 혈액순환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음성식품의 과잉 섭취입니다. 몸을 차게 하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있다는 것이죠. 한방에서는 음양 사상을 바탕으로 우주의 모든 것이 양과 음으로 나뉘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앞에서 소금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썼듯이 식재료도 양, 즉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과 즉 몸을 차갑게 하는 음식으로 구분해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식약생의 대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럽풍의 요리와 생채소, 남쪽에서 나는 과일, 남방과일이죠. 커피와 청량음료 등은 대체로 몸을 차갑게 하는 음성 식품입니다. 이를 볼 때 몸을 차갑게 하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것도 냉증을 초래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식의 음양에 대해서는 전에 4장에서 여기 자세히 설명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잘못된 입욕법입니다. 온몸의 혈류가 나빠지고 신진대사도 저하가 됩니다. 특히 여름에는 욕탕에 몸을 충분히 담그지 않고 샤워만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지금 거의 욕탕을 쓰지 않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집에 욕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욕조를 다 걷어내고 샤워식으로 바꾸고 있는데요. 이 역시 몸을 차갑게 만들고 혈류를 나쁘게 하는 큰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입욕법은 온몸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장기와 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체온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책들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임신이 안 되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배꼽을 중심으로 위쪽 파트와 아래쪽 파트를 손으로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배꼽 아래쪽 파트가 차다 그러면은 자신의 몸은 냉증인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냉한 음료들을 많이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스 커피를 많이 드시고 아이스 스무디 뭐 이런 아이스 에이드 이런 거 많이 드시는 편이 많아요. 몸 아래가 차기 때문에 찬 기운이 양기를 위로 올리기 때문에 실제 이 몸에서는 느끼기를 덥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몸이 덥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 배꼽 아랫부분을 손을 만져보시면 지금 한번 만져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대부분 찰 겁니다. 그런 분들은 여성 청년들 같은 경우 이제 결혼을 하고 임신을 원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기가 잘 안 생깁니다. 제가 많은 그 상담도 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 요즘 패턴이 이렇게 그런 유형의 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임신이 잘 안 되거나 임신을 해도 유산을 하게 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좀 해드리고 있기는 한데 실천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온몸의 혈액 순환을 이렇게 좋게 하는 것이 입욕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 모든 장기와 세포의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체온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안과 배뇨를 늘림으로써 우리가 수분에 과다한 그 섭취된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시켜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에어컨의 보급입니다. 여름에도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몸이 차가운 것은 겨울철의 이제 현상이었는데요. 지금은 여기저기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에도 있죠. 한여름에도 하루 종일 에어컨이 켜진 서늘한 곳에서 있는 것이죠. 더더욱 에어컨을 너무 세게 켜는 바람에 선선함을 넘어 추운 곳도 많습니다. 이는 전에 없던 여름 냉증을 초래해 1년 내내 몸이 차가운 사람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죠. 가뜩이나 운동도 안 하고 수분은 또 과다로 먹고 이런 현상으로 체온이 떨어지고 있는데
얇은 옷을 입고 땀도 흘리지 않는 생활을 계속한다면 몸은 당연히 차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실외와 실내의 온도 차이가 너무 이제 크죠. 에어컨을 켜니까. 그런데 체온을 조절하는 우리 자율신경에 막대한 부담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종 상태 이상을 유발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율신경을 교란한다는 말씀입니다. 8번째는 스트레스인데요. 혈류를 조절하는 자율신경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요. 이 자율신경은 우리 몸에 약 60조 개나 되는 세포를 조종하는, 컨트롤하는 신경입니다. 전에 이제 우리 한번 저의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자율신경,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심장과 내장, 혈관, 내분비선 등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자율신경을 통하여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혈류 역시 자율신경이 조절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는 거 아시죠? 혈관을 수축시켜 긴장과 흥분을 담당하는 것이 교감신경이고, 혈관을 확장 또는 이완시켜서 안정을 취하도록 돕는 것이 이 부교감신경입니다. 즉 심신에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면은 교감신경이 작용을 하는 상태가 길어집니다. 혈관의 수축이 계속되기 때문에 혈류도 나빠지고 냉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와 환경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오래 지속이 되면 냉증의 원인이 되어 몸과 마음의 병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하루 만에 해소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였습니다.